숱한 세월 속에 낡고 찢어진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기술. 빛바랜 글과 그림 속에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 그의 손길에 수묵화는 더욱 짙어지고 불화는 온화한 미소를 되찾는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아름다움을 더해 시간을 되돌리는 작업 배첩. 빛바랜 종이에 숨결을 불어넣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배첩장을 만난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배첩 전수교육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7호 홍종진 배첩장의 작업장이다. 배첩이란 글씨나 그림에 종이나 비단 등을 붙여 족자, 액자, 병풍 등을 만들어 아름다움은 물론 실용성과 보존성을 높여주는 전통 서화 처리 기법이다. 배첩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구려 고군벽화의 병풍 그림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미 전해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첩이라는 말보다는 일본식 명칭인 표구라는 단어가 우리 귀에는 더욱 익숙하다. 액자, 병풍, 족자 등을 만드는 표구에 비하면 배첩은 고서화를 되살리고 보존하는 고급 기술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100여 평의 이 공간에는 숱한 시간 속에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글과 그림들이 그의 손에 의해 생명력을 되찾는 곳이다. 시들어가는 작품도 장인의 손을 거치면 빛을 낸다. 뭉툭한 장인의 손이 익숙한 손놀림에 의해 족자 하나를 금세 완성한다. 자식을 바라보듯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내는 장인의 미소. 배첩은 이제 그 서화나 그 글씨 또 탱화 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그 배첩장이 하는 건데, 이제 그 불화 같은 것도 그 괴물 같은 거 그런 거를 배첩장이 이제 거기에 삼배 넣고 한지 넣고 걸게끔 해주는 거고, 또 두루마리 소화 종류도 그 한지로 해가지고 잘 이쁘게 그 명주라든가 또 비단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옷을 그 작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춤형이지 이렇게 기성품이 아니라, 그래서 색깔이나 그 모든 질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이쁘게 아름답게 꾸며주는 거거든요. 배첩은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쳐 발전하다 조선시대에 꽃을 피웠다. 김홍도, 신윤복의 작품들이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보면 우리 조상들이 배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오늘도 그의 작업실에는 낡고 훼손된 고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배첩은 이렇게 훼손된 도서 등을 복원해 미적 가치와 보존 가치의 실용성까지 높여주는 우리의 전통 공예 기술이다. 고서를 매만지는 그의 손끝과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다. 훼손된 고서를 원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하고 세월이 흘러도 오랜 시간 보존될 수 있도록 그의 숙련된 기술과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한다. 지금 이런 거 같은 거는 거의 다가 헤어졌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헤어졌으면 이대로 그냥 방치를 한다면 이거 수십 년, 한 몇십 년 가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나라 문화재가, 하나의 문화재가 오래 내려온 역사 속에 내려온 문화재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다 그걸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건 있는데, 빌려 쓰고 난 다음에 잘 보존 처리를 해서 또 후대한테 물려주는 게 우리가 이 세대에 살아서 후대한테 물려주는 그런 게, 잘 쓰다가 물려주는 게 우리의 임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가 작업 중에 있는 괴불을 소개한다. 괴불이란 불가에서 특별한 법회나 의식을 할 때 궤도처럼 만들어 걸어두는 대형 불화이다.
이 같은 괴물과 탱화 등이 그의 손에 의해 보수 복원됐다. 국보급 문화재 6점과 보물급 문화재 15점이 온전한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충북대 청주박물관 등에도 장인의 손을 거친 유물들 670여 점이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60여 년 전 가난했던 시골. 농사일은 싫고 딱히 익힌 기술도 없던 터라 동네 어른의 소개로 청주에서 표구사를 운영하고 있던 윤병희 선생을 찾아간다. 윤병희 선생은 윤병세 배첩장의 동생이자 배첩기술 최고 권위자인 김표영 배첩장의 스승이기도 하다. 김자, 표자, 영자 뒤는 김표영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게 어떻게 우연찮게 그 선생님이 청주에서 그 윤자, 병자, 세자 쓰는 선생님한테 배우셨다고. 예, 그 연자, 병자, 의자 쓰는 분은 그 세자 쓰시는 분의 동생이니까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계열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계열이 되니까 나도 이제 그 표자, 형자, 영자 쓰는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으로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두 분을 모시게 됐죠. 그는 윤병희 선생에게 잔심부름부터 시작해 풀 쓰는 법을 배우고 목공일을 배우고 배첩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7년간 윤병희 선생으로부터 배첩 기술을 사사받은 장인은 더욱 정교하고 세련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다. 경기도 안성 칠장사의 오벌회 개불탱, 청주 보살사의 영산회 개불탱, 경북 영천 수도사의 노산아벌 개불탱 등이 그가 당시 도맡았던 대표작들이다. 병풍이라든가 유명한 그 화가들이 그린 거, 그 옛날 화가들 뭐 그런 분들이 그린 것 기억나고, 또 보물이나 이제 국보로 지정된 거 뭐 그런 것들 기억이 많이 나고, 또 지금도 뭐 탱화나 불화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는 보러 댕겨요. 지금도 이제 내가 보수를 해가지고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잘 있나. 이렇게 1년씩 보수를 해가지고 내보내면 딸내미 출가시키는 거하고 똑같이 자식 출가시키는 거하고 똑같이 궁금해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둘러보지. 거기에 뭐 곰팡이가 안 났나, 뭐 썩지는 않았나, 뭐 상한 데는 없나. 이렇게 가서 이제 구경하고 또 둘러보고 그러죠. 전수관 마당에는 옹기 80여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옹기 안에는 장인이 배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료인 풀이 보관돼 있다. 필요할 때마다 바로 풀을 쏘아 배첩을 하면 좀이 생기고 얼마 가지 않아 떨어져 나가기가 쉽다. 그래서 그는 전통 방법의 풀쏘기를 고집한다. 그 영양소라든가 뭐 쇳가루 뭐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변질이 되는 걸 몰라요. 그래 이런 거를 꼭 과정을 거쳐 가지고 10년씩 그 겨울에는 이걸 그 보온덮개로 전부 이불 마냥 싸줘야 돼요. 안 싸주면 이 항아리가 전부 깨져요, 얼어서. 그러고 풀 원료가 얼으면은 끈기가 없어져. 이렇게 꼭 싸주고 봄에는 이렇게 벗겨주고 이게 해마다 10년 동안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1년 쓰는 거를 계속 이렇게 침전하고 또 하고 매년 그 쓰는 거를 매년 해야 돼요. 밀가루와 물 그리고 독초를 넣어 10년을 옹기 속에 삭힌다. 밀가루를 고운 채로 걸러 말린 뒤 필요할 때마다 꺼내 풀을 만들어 작업하면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10년을 기다려 삭힌 풀이 작품의 훼손을 막듯 종이 또한 배첩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질 좋은 전통 한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역시 작품의 보존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명주 같은 것도 한 150년, 200년씩 된 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삼배도 오래된 삼배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사서 이게 그때그때 사가지고 여기다가 모아놓는 거죠. 종이를 구입할 때 이제
뭐 100장, 200장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저기 5,000장, 6,000장씩 사니까 한번 구입을 하면 그게 이제 종이를 많이 준비를 해놔야 그게 뭐야 양식 떨어진 거, 종이가 없으면 양식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예. 장인은 오래된 가옥을 철거할 때 나오는 몇백 년 된 한지들을 수거해 놓기도 한다. 언제 어떤 작품에 쓰일지 모르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이런 게 다 이제 한지니까, 여러분. 여기 비단.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 한자 삼배라 이런 게 참 귀한 거예요, 이게 요새. 이제 이런 거를 그 큰 괴불 같은 데는 이런 그 삼배를 넣어줘야 또 200~300년씩 이게 버티거든, 이게. 그리고 삼배가 여간질게요. 끊어지도 않지. 이런 걸 넣어줘야 돼요. 요거는 똑같은 백토질에도 요건 좀 하얗고 요건 좀 누리끼리 하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흙이 만져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백토지도 그 종이 만드는 한지 만드는 데 가가지고 이것을 흙 백토를 몇 프로를 섞어가지고 해달라. 뭐 딱이 80%면 백토를 20%를 넣어가지고 같이 떠서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고수의 처리, 즉 장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되살아날까? 재단된 작품에 미세한 먼지를 솔로 터는 세척이 시작된다. 배첩은 액자, 족자, 병풍, 고소와 처리 등 어떤 작품을 다루느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정교 한 손길이 핀셋과 하나 되어 종이를 덧댄다. 배첩에 사용되는 솔은 널찍하게 만들어진다. 배첩장의 손놀림 속에 시간은 과거로 돌아간다. 장인은 작업을 할 때마다 혼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풀칠을 할 때는 한쪽 끝에서 아래 위로 칠해 나가야 한다. 글씨나 그림의 구김을 없애기 위함이다. 다음 순서는 배접지 붙이기. 고르게 잘 펴진 뒷면에 풀칠한 배접지를 붙인다. 배접은 말 그대로 작품 뒷면에 한 번 더 종이를 붙이는 것을 말한다. 건조판에 붙일 때는 처음 윗단을 붙인 후 양옆단을 붙여 내려가고 끝으로 밑부분을 붙이는 것이 순서이다. 풀이 마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 건조를 해야 한다. 주름이 있는지를 재차 확인한 뒤 말려야 한다. 완전히 말린 뒤에는 2차 배접을 시작한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잘 넘겨주는 것이 배첩장의 소임이라는 스승의 말을 한시도 잊은 적 없다는 홍종진 장인. 건조 과정을 거친 후에 배접할 틀을 준비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장정이 완성된다. 작품을 하나 보면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게 보이느냐. 예. 그런 미리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색을 잘 써줘야 돼요. 그 작품에는 무슨 색이 어울리는가. 이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흰색이냐. 그런 선택사항을 잘 만들어야 돼요. 구상을 해야 돼요. 그래, 그 작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감을 써야지. 색감을 잘못 쓰면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그 색에 작품이 안 맞으면 조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게 그런 색을 잘 볼 줄 알고 품위, 인격 뭐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충청북도 청주에 자리한 청주 고인쇄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을 인쇄했던 터에 만들어진 인쇄 전문 박물관이다. 직지심체 요절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이다. 장인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장인의 혼과 열정으로 다시 태어난 문화재 가운데 그가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 묘법연화경이 바로 이곳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게 그 묘법연화경이라고 해가지고 저게 그 제가 한 8년, 20년 전에 저 책을 봤을 때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 고려본이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하고서 너무 놀랐고, 종이를 보면 너무 그 현대 요새 종이하고 똑같이 그냥 아주 윤기가 나가지고 고려 때 그 종이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그 보관이 됐을까 하고서 굉장히 놀랐고, 또 고려본을 본다는 자체도 영광이고, 그렇게 해서 저 책을 다 보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박물관에 오게 된 겁니다. 1455년 금속 활자를 만든 구텐베르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축제에 청주시가 참가했다. 축제장 한켠에 마련된 우리나라 부수에서는 한지를 인쇄하는 방법을 선보였다. 그 구텐베르크 박물관에서 우리 그 책, 우리 그 한지 책 이런 거를 좀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전부 이렇게 해달라고 그 박물관에다 한 코너에다가 그걸 진열을 해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K 승낙을 했어요. 그 하나하나 전부 그 단계별로다가 그거 한지 접는 거서부터 그 책 엮는 거서부터 전부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분이 있게 되더라고요. 행사장에는 한국의 옛 방식인 한지를 문질러 인쇄하는 법, 표지와 제본을 하는 방법 등을 소개해놨다. 매년 50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이곳 축제에서 장인은 한지와 고소의 제본을 시연했다. 장인은 교류 사업 이후에 독일에서 기증받은 인쇄 관련 기구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하나하나 설명을 아끼지 않은 그의 얘기 속에는 세계 금속활자 인쇄의 2대 성지인 한국의 자부심이 가득하다. 인쇄술의 만남을 넘어 양국 간의 문화의 만남이 됐던 자리. 행사에 참여한 뒤 독일 마인츠와 청주시는 자매 결연을 맺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요새는 외국에서들도 가끔 와요. 이게 몇 년 전에만 해도 스위스 그 대학생이 스위스에서도 오고, 또 호주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그렇게 와가지고 몇 달씩 배우고 가고 그래요. 이게 우리 배첩을, 동양권 배첩을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04년 문을 연 배첩 전수교육관. 개관 이후 배첩 시연과 체험 행사를 열어 배첩을 홍보하고 전수생을 받아 후진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가업을 잇겠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후계자로 나선 아들 순천 씨. 문화재를 대하는 섬세한 손길과 예리한 눈빛이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 있다. 처음에는 안강에 거부를 하더니 차츰차츰 솔긋하게 넘어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재미를 붙였나 봐요. 이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야에 또 대학원을 나가가지고 석사학위를 받고, 또 석사학위 받으면서 또 이런데 이제 더 이제 연구하고 이제 더 노력하려고 지가 자체적으로 이제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지가 알아서 이제 잘 그런 치료 쪽에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그의 시간 속에 아들이 동행하고 있다. 역사 속 문화재를 후대에 전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말하는 배첩장 홍종재. 오늘도 그의 시계는 거꾸로, 미래에서 과거로,
다시 과거에서 미래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 현대 문화는 현대 문화대로 살리고, 또 그 옛날 몇천 년 전서부터 내려온 문화는 맥이 끊기지 않고 그 문화를 계속해가지고 그 후대로 다 내려줘야지, 우리 대에서 그게 그 생활하는데 필요 없다고 하면은, 필요 없다고 우리 대에서 끊어놓으면은 그 문화 자체를 맥을 전부 끊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사는 사람들이 돈이 안 되더라도 우리 문화는 그 후대 사람들한테 계속 그 몇백 년 내려갈 수 있게끔 문화를 잘 물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